태극 신검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이 나오죠. 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품 거래대금 빼기 총인건비 빼기 총이유는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라는 식의 양을 가정해서 대입하면 양을 그 임의로 정한다는 거죠. 만원 상품 거래대금 빼기 3,000원 총인건비 빼기 2,000원 총이유는 5,000원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무엇일까?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된다. 그래요. 기업은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죠. 그래요. 일정 기간 판매한 상품 대금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이제 총이윤이 되겠죠. 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들이 있죠. 뭘 동원하나요? 작업수단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죠. 사람을 동원할 때 공짜로 동원할 수가 없죠. 기업주의 활동이 아닌 이상, 기업 소유주 활동이 아닌 이상, 기업 소유주는 자기 기업을 그래요.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투입할 수도 있죠. 자기 재산도 투입할 수 있고 그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활동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래요. 일정 기간 판매 금액, 일정 기간 총 인건비를 빼고 일정 기간 총 이윤을 빼면 일정 기간 사용된 작업수단 비용이 나오겠죠. 분석 대상은 국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가. 시에서 분리된 상품 거래 대금 만원은 규모를 가리킬 뿐입니다. 규모를 가리키죠. 식이 없고 그냥 단순히 한국가에서 거래된 상품 거래 대금 만원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규모를 가리킬 뿐이죠. 하지만 선천팔기 내에서 상품 거래 대금 만원은 크기 외에도 관계를 가리키는 금액으로 질적 전환을 이룹니다. 그 전에 이제 얘기했죠. 팔기의 각계에 금액이나 식을 위치시킬 수 있다고, 배치할 수 있다고. 어떤 게에서는 만원이고 어떤 게에서는 9,000원일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들의 도량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전에 그 이전의 기회에서 상품 거래 대금이 8,000원이었다면 규모 외에도 10대 8이라는 비례관계를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변화의 크기와 변화의 정도가 동시에 파악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크기는 2,000원이죠. 변화의 정도는 25%이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만일 이전의 3,008개의 동일한 계에서 상품 거래 대금이 9,000원이었다고 가정하면 한 선천 8개 내에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선천 8개들 간에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장기간 기록해 놓았다면 변화의 크기는 플러스 1,000원이 되고 변화의 정도는 플러스 11%가 됩니다. 그렇죠. 다 적어놨죠. 그래요. 이 곱하기가 필요하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더 정확하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기회에서 상품 거래 대금이 1,000원 증가하였으니 물가와 같은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더 정확하죠. 금액이 증가해서 무조건 경제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감소하더라도 플러스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의 정도 10%는 성장을 판단하는 정확한 지표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비례를 통해 성장을 완전한 형태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3,008개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 이전의 변화의 정도가 플러스 15%였다고 가정하면 상품 거래 대금이 증가하였으나 증가하는 변화의 정도가 5% 감소하였으니 변화의 크기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동일한 과정에서 15%가 증가했는데 동일한 과정에서 10%만 증가하였다. 그러면 증가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의 정도의 차이는 과정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의 변화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천팔계에서 드러나는 건 뭔가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 그러면 구조의 변화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처음의 비례를 통해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질이 나타나고 변화의 정도 이것이 새로운 비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의 정도를 또 파악할 수 있으면 살펴봤죠. 그래야 관계도 여러 관계가 발견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식을 과정 속에서 파악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이해해라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비식을 변형하면 이제 비식을 한번 변형해 보는 거죠. 5,000원 플러스 3,000원 그래요. 플러스 2,000원 5,000원은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플러스 3,000원 총인건비 플러스 2,000원은 10,000원이 됩니다. 식을 좀 바꾸죠. 10,000원을 나도 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런 식이 나오죠. 수학적인 거죠. 이 식에서 표시된 수는 내부적으로 절대적 크기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외부적으로 5대 3대 2대 10이라는 비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해결의 글을 살펴본 경우 봤죠. 이 금액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어떤 의미가 있지만 크기를 지니고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비교될 수 있다. 외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5대 3대 2대 10으로 10이라는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비율은 구조의 구체적 형태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요? 판매 금액은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구조죠. 근데 수치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연구할 때 양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야지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만일 다른 국가에서 3,000원 플러스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3,000원 플러스 4,000원 총인건비 플러스 3,000원 총이윤은 만원 상품거래 대금이라는 식이 성립해 있다면 수치가 다르다는 거죠. 상품 거래 대금이 같아서 유사할 것 같지만 3대 4대 3대 10이 형성되어 있으니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별되는 무언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여러 개의 기업 모두 이제 상품 거래대금이 있고 총인건비가 있고 총이윤이 있고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 있더라. 다 구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를 알면 공통적인 부분도 발견되지만 구조의 다른 부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플러스 총인건비 6,000원 플러스 총이윤 4,000원은 상품거래대금 2만원의 경우 비율은 10대 6대 4대 20으로 이 비율은 5대 3대 2대 10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나누기 2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구조는 A식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A식도 5대 3대 2대 10이었죠. 그래요. 5대 3대 2대 10이었죠. 따라서 구조는 A식의 국가와 동일합니다. 수치는 다르지만 구조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율 관계가 같으니까, 비율이 같으니까. 하지만 구성 요소의 크기가 2배입니다. 따라서 A식을 구성하는 국가와 구조는 같으나 규모가 2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니 경제 구조는 같으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A식을 구성하는 국가보다 경제적 영향력이 2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구조가 같지만 또 크기가 다르면 또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비율의 각에서 많이 판단하죠. 비율과 크기 두 가지의 각에서 많이 판단하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남자든 여자든 외모를 볼 때 비율을 보잖아요. 또 크기도 보잖아요. 비율이 같더라도 예를 들어서 키가 175인 남성이나 여성이 있고 170인 남성이나 여성이 있고 키가 180인 남성이나 여성이 있어요. 또 160인 남성이나 여성이 있어요. 비율이 같다 해서 다 똑같이 보진 않잖아요. 비율과 크기를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A식은 선천팔계 내 다른 개의 동일한 식과 비율을 통해 8개의 국면마다 구조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 변동을 파악하자면 이전 여러 개의 선천팔계를 놓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개에서의 동일한 식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선천팔계 내에서 선천팔계 내의 개의 변동만 파악해가지고는 그래요. 제대로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구조의 변동 같은 거. 선천팔계들 사이에서의 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순환 과정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지요. 각 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각각 다른 구성 요소들과 연동되어 수축 팽창을 합니다. 수축과 팽창은 수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조 역시 정체되어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과정 속에서의 구조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의 팔계 내에서 구조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실제로 구조가 변동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정 속에서의 구조, 즉 과정을 이루는 구조가 변동되어야 실제로 구조가 변동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의 변동은 선천팔계 간의 비교를 통해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려는 식이 선천팔계 내 수축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전의 선천팔계 내 팽창계에 있는 식과 비교하여 구조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단 것입니다. 동일한 국면에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국면에서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A식은 구조 외에도 영향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A식을 변경하면 많은 상품거래대금 만원 빼기 총인건비 빼기 총인건비 3,000원 빼기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5,000원을 빼면 총이윤이 됩니다. 식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한 식을 가지고서
총 이윤 2,000원을 고정하고 총 이윤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모든 요소들이 변동하지만 변동에도 제어가 가능한 변동이 있으며 제어가 불가능한 변동이 있습니다. 이 금액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요. 그래요. 요소들의 어떤 특수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특수한 속성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급변하는 성격을 지닌 요소가 있고 비교적 변화가 완만하고 예측이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변동을 지닌 요소는 제어가 가능한 변동을 지닌 요소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급변하는 성격을 지닌 요소는 변화가 완만하고 예측이 쉬운 요소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양으로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요소들이 속성들 때문에 금액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결 방법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양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새로운 양을 구하여 영향력을 파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양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품 거래대금은 선천팔계의 각계의 국면마다 변동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니 제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세 구성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한 국가에서 인건비나 작업수단 비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상품 거래대금은 그래요. 잘 팔릴 수도 있고 잘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총 인건비와 그 이외의 비용은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정자산 같은 것을 처분하면 사업을 중단 내지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활동보다 제어가 더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 지배 제도가 충분히 발전하면 그래요. 활동은 제어가 가능하지만 고정자산 제어는 쉽지가 않죠. 기업 입장에서. 국가마다 활동과 관련된 법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법규가 있어. 그렇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이치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정은 동일한데 상품 거래대금이 7,500원으로 줄어들 경우 10,000원에서 7,500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익은 안 나고 500원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가 위험해지는데 설비시설을 멈추거나 줄일 경우 국가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총노동비 500원을 줄이면 국가는 발전을 못하더라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경우 5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활동이 필요 없어지므로 임금의 삭감이 아닌 해고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실업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요. 국가 전체 경기가 안 좋아져서 활동이 필요 없게 됐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임금을 좀 삭감해서 해결하는 방법, 혹은 해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안 좋으면 임금 삭감도 일어나고 해고도 일어나고 그러죠. 너무 안 좋으면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런 상황이 안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즉 시과 현실 세계의 구성 요소들의 영향력을 산매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구조와 마찬가지로 선천팔계 각계의 상황마다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전의 선천팔계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괴에서 동일한 식의 변동을 파악하여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로 화한 양과 결합한 구성 요소들을 통해 만들어진 수식은 구조와 영향력 및 변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과정 속에서 구조를 이해해라. 그래야지 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연구할 수 있겠죠. 구조 속에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영향력을 파악하여라. 중요한 말들이겠죠. 별로 재미는 없죠. 원래 식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싫다 해서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식 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구조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려면 식을 봐야 되고, 요소들이 영향력을 파악하면 식을 알아야 되는데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도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